네, 안녕하세요. 오늘 다뤄볼 내용은 다름이 아니라 스파링 글러브에 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.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. 두 가지만 오늘은 조금 디자인이나 손에 뭐가 맞는지 이런 것들에 관해서 말씀 안 드리고 딱 두 가지만 딱 설명을 드릴게요. 첫 번째는 글러브의 안전성입니다. 어느 정도 너클이 박히지 않고 부상이 당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이제 글러브를 선택을 하는 방법, 그리고 종류,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동등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그런 스파링 세션, 실력 체크를 위해서 상호간에 체급이 다를 때는 글러브를 2, 4온스씩 차이를 더 가지고 차등을 더 가지고 맞춘다든지 이런 동등한 환경을 최대한 만들어주는 그런 부분, 이 두 가지를 중점을 둬서 글러브를 하나씩 보여드리면서 어떤 식으로 맞추는지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. 글러브 설명도 조금 드리고요. 처음 제가 보여드릴 글러브는 바로 이거부터 하면 안 되겠다. 이거 먼저 보여드릴게요. 자, 표준입니다. 표준 글러브. 네, 다들 아시는 간닝이죠. 간닝. 네, 위닝사의 글러브입니다. 이거는 16온스고요. 이게 거의 이 글러브를 표준으로 현대 요즘 글러브들이나 헤드기도 마찬가지지만 위닝사 제품을 기준으로 거의 다 카피를 해서 모조되어서 이제 그것들이 발전되었다라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이 글러브는 이제 16온스인데 저는 이제 70 초중반 정도 나가는데 16을 쓸 때도 있고, 제가 만약에 제 신장에 비해서 살이 지금 좀 뚱뚱한 편이기 때문에 쫙 빠진다면 14를 쓸 수도 있고 그런 건데, 일단 근데 위닝 제품을 제가 봤을 때는 다중폼을 써요. 그래서 약간 소프트한 폼과 하드한 폼을 섞어 가지고 너클이 결국에는 박히지 않게끔 이렇게 설계를 해 두었습니다. 거의 이런 제품에 제가 우리 농부군처럼 갈라서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이런 식으로 다중폼을 쓴 이 글러브가 요즘 스파링 글러브 거의 표준으로 사용이 되는 글러브입니다. 그러면 이제 다음 글러브를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볼 텐데요. 다음 글러브는 바로 이 16온스 위닝 글러브에 의해서 라이벌의 14온스 글러브입니다. 얘는 14온스예요. 근데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은,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게 16온스예요. 그리고 14온스예요. 스파링 하면은 누가 더 유리할 것 같으세요? 지금 살짝 힌트를 드리고 있습니다. 얘가 유리합니다. 왜냐?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, 전반적으로 이 위닝 글러브가 너클이 좀 더 잘 박히는 구조입니다. 어차피 근데 잘 박히지 않는 그런 것들이긴 하지만은 힘을 좀 많이 가했을 때 결국에는 닿게 되는 반면, 이 친구 같은 경우는 14온스임에도 불구하고 절대 닿지 않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. 패딩이, 그래서 안전성, 제가 처음 말씀드린 첫 번째 안전성에서 이 패딩의 두께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. 그런데 왜 16온스 이상을 자꾸 70kg 이상 16온스를 써라 이런 얘기를 왜 하는 거냐 그럴 거면 그냥 패딩부터 얘기하지. 그럴 수 있는데, 16온스의 글러브들이 대체로 이렇게 최소한 너클이 박히지 않는 그런 구조를 채택한 가이드라인이라는 겁니다. 체중 대비요. 더 낮은 60 몇 킬로대 선수들은 14온스 쓰셔도 돼요. 12온스는 또 마찬가지로 이런 패딩에 따라서 차이가 나겠지만, 그러면 16온스 14온스인데 무조건 패딩으로만 이게 차이가 구분이 되는 거냐라고 물어본다면,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큰 두 번째 동등한 환경이라는 면에서 네, 약간 매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긴 합니다.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글러브가 좀 더 유리하다고 봐요. 이 글러브의 유리한 점은 뭐겠어요? 지금 손으로도 들고 있지만 약간 더 무겁습니다. 이 글러브는 약간 더 가볍고요. 당연히 이 글러브를 낀 사람이 핸드 스피드가 조금 빠를 거예요. 그죠? 하지만 너클이 훨씬 더 박히지 않는 것은 이 글러브이기 때문에, 보시다시피 패딩 두께가 상당히 두꺼울 뿐더러 재질 자체도 이런 표준적인 글러브와 다르게 몇 층을 쌓아놨기 때문에 이 글러브 같은 경우는 좀 독특한 편입니다. 그래서 동등한 환경이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저는 애초에 라이벌사와 위닝사의 글러브들을 같이 스파링을 시키지는 않을 것 같아요. 하지만 굳이 해야 된다면 14온스, 16온스 이런 식으로 맞춰서 굳이 하는 게 맞지 않나,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이 두 글러브를 제가 보면서 말씀을 드리자면, 첫 번째는 이제 안전성 면에서는 둘 다 안전한 편이다. 16온스, 14온스지만은 굉장히 안전하고, 패딩 두께 면에서는 훨씬 더 두텁다. 그리고 안전하다라고 볼 수 있고, 동등한 환경인 측면에서는 저 같으면 아예 잠시만요, 알람을 올려가지고, 저 같으면은 이 동등한 환경이라는 측면에서는 패딩 두께가 물론 이 친구가 더 약간 얇고 이 친구가 두껍긴 하지만은 핸드 스피드나 이런저런 변수로 인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글러브의 스파링 별로 권하지 않는 타입입니다.
그래서 이제 또 다른 글러브 한번 소개시켜 드려 볼게요. 그러면 이제 이 위닝 글러브를 좀 약간 비슷하게 따라한 요즘 파키스탄에서 자주 생산이 되는 그런 글러브들이 있어요. 이 글러브는 이제 인피니튜드라는 회사의 이제 글러브인데 이렇게 골드색으로 되어 있는데 패딩이랑 모양 형태 잘 보시면 어느 정도 약간 흡사합니다. 자세히 보면 이제 손목 부분은 그랜트 이런 모양처럼 되어 있고 모양으로 되어 있고 이쪽 부분들이 몰딩이 약간 뭐 이런 흡사한 형태로 뭐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. 정확히는 이런 글러브 형태는 윗부분은 에버라스트사의 파워락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또 참고를 한 것 같기도 해요. 아무튼 어찌됐든 폼의 구성이 굉장히 비슷합니다. 하지만 이 글러브 같은 경우에는 또 두 글러브를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. 안전성 측면에서는 어떨까요? 이 친구가 훨씬 더 안전합니다. 같은 16온스지만 이 친구는 패딩 이쪽 손목에 분배가 주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정권 부분 패딩 거의 없습니다. 비슷한 재질이 다 써져 있는데 뭐 이쪽 손목에 이렇게 몰빵을 해져 있기 때문에 이쪽 패딩이 다소 상대적으로 되게 약합니다. 주먹이 좀 더 지나면 박히게 되겠고요. 그래서 이 두 글러브를 스파링을 한다고 했을 때 여기 밴드질을 엄청 이 인피니튜드 글러브를 쓰는 선수는 밴드질을 엄청 하던지 아니면은 뭐 해가지고 근데 뭐 어찌됐든 별로 스파링이 성립이 잘 안 된다고 봐요. 이 친구가 좀 더 위험할 것 같아요. 저는 이렇게는 스파링 시키지 않겠습니다. 그래서 좀 더 위닝을 같이 똑같은 글러브를 쓴다고 하든지, 위닝으로는 거의 표준이기 때문에 누가 스파링 글러브를 쓰든지가 서로 불만이 없을 거란 말이에요. 그래서 위닝이나 뭐 에버라스트 파워락, 그 다음에 아디다스 몇몇 제품들 같은 표준적인 글러브들을 이제 사용을 해서 스파링 하시면 굉장히 안전합니다. 여담으로 제가 이제 최근에 사용을 해봤던 그 트위스코사의 504 글러브가 상당히 이제 소프트 폼이 더 안전했거든요. 뭐 그런 것들. 그 다음에 아까 라이벌사도 굉장히 안전하고요. 타이틀사, 링사이드 같은 그런 브랜드들의 뭐 아마추어를 넘나드는 그런 브랜드들의 몇몇 패딩들은 굉장히 또 안전한 것이 있기 때문에 스파링 전에 꼭 체크를 하고 하셔야 됩니다. 그리고 프로 선수들이 이제 실력이 있을 때 뭐 얇은 글러브들로 사실 많이 하긴 해요. 근데 그렇게 하면서 사실 프로들마저도 뭐 실력이 있건 없던 간 서로 부상이 나가지고 뭐 훈련 시간이 더 짧아진다든지 이런 불상사가 생기거든요. 엄청 풀스파링 갈기다 보면은 굉장히 두꺼운 글러브로 해도 다치기 마련인데, 그래서 이렇게 안전성이나 동등화 간격 측면에서 잘 조율을 하셔서 지도자분들이나 선수들이 알아서 잘 체크를 해서 사용을 해야 합니다. 뭐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이런 것들이 좀 제 의견과 이제 다른 분들이 이제 추구하시는 것들이 좀 맞지 않아서 원정 스파링을 좀 기피하는 경우도 있어요. 사실 글러브가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얇은 글러브를 많이 쓰거든요. 근데 같이 얇은 글러브를 써서 사실 할 수도 있지만 많이 다치거든요. 뭐 그렇게 해서까지 뭐 스파링 한번 잘못했다가 뭐 어디 다치고 그러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유의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비디오를 좀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헤드기어 문제가 또 있는데 안전한 폼을 써야 뭐 글러브 생각해 보세요. 뭐 코볼을 써서 뭐 부상 방지를 많이들 하시는데 글러브를 그냥 두껍게 많이 쓰시면 글러브 패딩이 많이 완화가 되기 때문에 뭐 해외 선수를 보시듯이 T자 헤드기어도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. 하지만 다소 너클이 박히는 이제 손맛이 나는 그런 글러브들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금 이기심일까요?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코볼을 꼭 써야 되고 부상을 조심해야 되고 잘 보이는 그런 헤드기어들을 사용을 하지 못하고 이런 경우들을 상당히 많이 봅니다.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결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전성, 패딩 체크, 온스는 어느 정도 비슷하면 좋지만은 패딩을 꼭 체크해가지고 회사별로, 유형별로 어느 정도 두툼을 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너클이 박히는지 체크를 한 다음 스파링을 하라. 그리고 두 번째, 최대한 동등한 환경에서 스파링을 하라. 아무리 안전하다고 해도 뭐 어떤 사람은 나는 이제 좀 손이 좀 잽 위주로 많이 푼다. 그래서 좀 약간 그냥 좀 닿는 글러브, 그래도 안전하지만은 어느 정도는 이렇게 데미지가 좀 들어가는 글러브로 하고 싶다. 이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, 그래서 서로 동등한 환경을 또 만들어주면서 스파링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. 하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은 안전성을 조금만 더 강조를 해서 스파링을 했으면 좋겠다. 뭐 이런 의견들입니다. 그래서 나열된 글러브들, 아까 보여드렸던 이 위닝 같은 표준형 글러브, 그 다음에 현대시대 아주 그냥 표준이죠. 그리고 두 번째 아주 유명한 또 마찬가지 마스터피스죠. 안전성을 굉장히 강조를 한 라이벌사의 글러브, 그리고 어느 정도 개성을 가지면서 뭐 이제
중저가형으로 또 많이 나오죠. 가성비가 또 좋아서 이런 글러브들도 사용을 하거든요. 뭐 이런 파키스탄제 글러브, 굳이 파키스탄이 아니더라도 뭐 중국일 수도 있고 그런 가성비 글러브들. 그래서 잘 선택을 하셔서 스파링을 하셔야 합니다. 뭐 여기까지고요. 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스파링 글러브 꼭 잘 선택하셔서 즐거운 세션 다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